네, 우리 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여기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세희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선심 회장님은 제가 성남에서 뵀던 분 같은데, 네, 도를 거쳐서 여의도까지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문캐출 회장님, 또 이성혁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통은 세상 상황이 어려우니까 의례그랬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나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의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어제도 누군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걸 봤는데, 일단 수출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무역 적자가 심화되다 보니까 국내 경기가 매우 나빠진 측면이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의 축소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방 영역의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한민국 수출이 매우 악화되고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 경제 악화의 큰 원인인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을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중국,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을 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외교의 실패 결과가 경제 실패의 결과를 불러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시장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이 또 한 원인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이제 경기 침체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 대해서 각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골목 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될 판에 소위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계속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 능력이 악화되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이고, 그게 결국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제 악화를 불러왔다라는 또 하나의 정책 실패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소상공인 회장님들, 임원님들께서도 아실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지역화폐 예산 감축이죠. 똑같은 소비라도 이게 유통 대기업의 매출이냐 아니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냐에 따라서 경제적 효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어나면 그 수입으로 즉시 이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소비 승수 효과가 매우 높은데, 유통 대기업들에게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축적되는 자본에 불과해지죠. 즉, 자본의 순환이 속도가 떨어진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문제들은 이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 위기 때 생겼던 그 신용 문제, 신용 대사면을 좀 해주자. 그것 아마 요구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미 전에 우리가 대선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약속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이미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여당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 갑자기 신용 대사면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도 할 수 있다.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한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야당이 협조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해도 여당이 일방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데 지금 이제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고 해서 결국 이건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아니면 기만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제안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놓고 소위 민생 문제를 놓고 정치적 책략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미 전에도 약속했던 일, 그런데 하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표를 줘서 우리가 이기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책 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당장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 그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또 이미 전에 약속했던 일, 시행을 하면서 정말 새롭게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공략해야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집권 여당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겠다, 뭐 어떻게 해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정치적 책략으로 접근하기에는 우리 현장의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정말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당장 하자. 또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대체적으로 내는 정책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상공인 문제는 옆에 제가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한민국 고용의 상당 부분을,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상권들이 살아야, 또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삽니다. 경제의 실핏줄이 살아야 사람 몸도 튼튼한 것처럼 경제의 체질도 튼튼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은 매출이 좀 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대로 골고루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는 자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경제가 산다.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제안 해주시고 저희가 호흡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덕 위원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늘 자주 뵙고 정책적 현안을 협의하던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모시고 정책 간담회를 하게 되어서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로 소상공인이 웃어야지 대한민국의 실핏줄이 살아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금리 부담 완화, 그리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부채 장기 분할 상환,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소상공인 인력 지원 특별법 등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정무위에서 활동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리고 성과를 냈던 정책들, 그리고 또 부족했던 정책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소상공인 회장님 말씀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더 앞으로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내 일자리가 45%를 차지하고 있는 1천만 일자리, 그리고 700만 소상공인, 이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챙기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모이셨어요? 네, 뭐.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일정 일단 관련해서 그 업계 요청 중 하나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된 게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국내 플랫폼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가 플랫폼 업계를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AI는 생산 업체에 방해를 한다는 반응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업계 들으셨는지. 언제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이제 기존 제도로 보호받던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로운 제도로 보호받게 될 분들이 계신데 두 쪽의 이해관계는 언제나 충돌합니다. 그 이해관계 충돌을 적절히 잘 조화하고 또 부당하게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게 하고 또 그게 기존 산업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거나 또는 새로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방식이 되지 않게 잘 연구해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첩법 관련해서 오늘 방문하신 소공연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유예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은 동네 빵집이나 식당도 중첩법이 적용이 돼서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오늘부터 또 전국 순회 집회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번 의총 때 결정하신 더 이상 유예는 없다라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플랫폼법 제정 문제와 같은 취지여서 그 답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없는 거죠? 조국 신당 놀래갖고 신당 청남관에서 당에서 원선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데요. 누구나 정치 활동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황을 최대한 우리의 정책적 전략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무능하고 또 정말 무도하고 거기다가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한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거의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고 이런 단합과 이제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심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